10회에서 결과 발표가 미뤄졌던 손종원 셰프와 요리괴물의 대결, 그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은 손종원 셰프를 선택했고 안성재 심사위원은 요리괴물을 선택했습니다.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이건 정말 미세한 거예요. 진짜 미세한 차이로 저는 요리괴물을 선택했습니다. 협의를 위해 자리를 떴던 두 심사위원. 백종원 심사위원은 요리괴물의 음식은 개성이 톡 튀는 느낌이었다면 손종원 셰프는 좀 무난하게 끌고 가는 맛이라 난 양쪽 다 매력 있었어요 라고 했고, 안성재 심사위원은 저는 그 밸런스가 더 좋았고 좀 더 재료의 특성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서 골랐습니다. 되게 신중하게 골랐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종원 셰프는 지금 뭐 아니면 도인 거잖아요. 이게 진짜. 그래서 약간 무서웠습니다 라며 결과를 기다렸는데요. 최종 결과 1대1 사생전 생존자는 요리괴물이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설명했어요. 사실 뭐 흠잡을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파인 다이닝 셰프님들이어서 들어간 재료들을 잘 살렸냐인데 요리괴물이 지금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고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잘 부각시켰다. 손종원 셰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뭐 기분이 좋을 순 없죠. 졌는데. 근데 준비한 요리만큼은 진짜 했거든요. 제가 만들려는 대로 했고 사실 그래서 하고자 한 걸 다 한 것 같아요. 후련하거든요. 그냥 되게 즐거웠어요. 이렇게 해서 세미파이널에 진출할 7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슐랭 3스타에서 실력을 쌓은 괴물급 신의 흑수저 요리괴물. 두 번째, 전통과 현대를 잇는 손맛 흑수저 술 빚는 윤주모. 세 번째, 마스터 셰프 코리아 우승자 백수저 최강록. 네 번째,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일식 스타 셰프 백수저 정호영. 다섯 번째, 한식 대첩 우승자 백수저 임성근. 여섯 번째, 대한민국 1호 사찰 음식 명장 백수저 선제스님. 일곱 번째, 대한민국 중식계의 전설 57년 차 중식 거장 백수저 후덕죽입니다. 그런데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생존자는 단 2명뿐이에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토비는 2번의 미션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번 첫 번째 미션에서 1위를 차지한 한 사람이 먼저 결승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미션 주제가 발표됐어요. 무한요리 천국입니다. 가림막이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한 팬트리가 공개됐는데요. 무한의 팬트리에는 최고급 한우를 포함한 육류, 해산물, 채소류, 과일, 각종 조미료 등 총 500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들이 있었어요. 규칙은 이렇습니다. 이 식재료들을 마음껏 활용해 요리시간 180분 동안 심사위원 최고점에 도전하는 미션이에요. 요리 횟수도 메뉴 개수도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여러 번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리 완성 즉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는 실시간 공개됩니다. 언제든 1위는 바뀔 수 있어요. 요리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고점을 향해 무한으로 도전해 1위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심사위원 최고점을 기록한 단 한 사람만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죠. 안성재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저는 오늘은 이제 아예 얼음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심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대결이 시작되자 셰프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요리괴물은 이게 오히려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머릿속으로 이거 뭘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경연이 아니었다면 천국이죠라고 했고, 술 빚는 윤주모는 머리는 되게 지옥인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계속 식재료만 보고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정호영 셰프도 재료가 너무 많으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요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이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했어요. 반면 임성근 셰프는 달랐습니다. 저한테는 뭐 땡큐죠. 저는 사실 속으로 웃었어요. 저는 식재료가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랜 세월을 현장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식재료와 조합 이런 것들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요리를 완성한 건 임성근 셰프였어요. 180분 중에 35분 만에 첫 번째 요리 포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포개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께서 드시던 대한민국 치킨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요리예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고조리서에 나오는 우리 지금 한국의 치킨의 원조라는 일명 이라며 포개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임성근 셰프는 이 포개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거의 유래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임성근 셰프의 전략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었어요.
질도 질이지만 양으로 승부하겠습니다. 5분에 한 번씩 뵙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죠. 첫 번째 요리폭에는 백종원 82점, 안성재 83점으로 총점 165점을 받아 현재 1위가 됐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약간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닭이 염지나. 시간을 조금만 더 뒀어도. 싱겁지? 좀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아쉬움을 표했어요. 다음으로 선제스님이 가죽 순버섯 야채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제스님은 다른 분들은 엄청 막 좋은 재료를 하는데 저는 그냥 재료 하나하나마다 다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라며 자신만의 철학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음식은 본래의 식재료의 맛을 살려주는 음식이라 그렇게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맛이 난다. 아, 이 맛이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버섯이랑 고추기름이랑 이렇게 하는데 가죽나물의 그 향이 딱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감싸주면서 이렇게 다 좀 안정적인 어떤 그 맛이 나오게 하네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냥 먹겠는데요 라고 평가했어요. 선제스님은 백종원 87점, 안성재 80점으로 총점 167점을 받아 최고점을 경신하고 1위가 됐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은 호불호가 있을 채소만의 음식인데도 호불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전 조금 더 점수를 드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임성근 셰프가 두 번째 요리 닭가슴살짜찜 냉채를 들고 또 나타났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벌써요? 라고 놀라자 임성근 셰프는 오늘 최대한 많은 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두 번째 요리는 백종원 81점, 안성재 78점으로 총점 159점을 받아 최고점 경신에 실패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가슴살이 너무 익었습니다 라고 했고 백종원 심사위원도 오버쿡 됐어요. 소스나 이런 거는 너무 잘 됐는데 그럼 뭔가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심플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으면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아쉬움을 표했어요. 하지만 임성근 셰프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 뒤집을 수가 있다며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리괴물도 첫 번째 요리를 들고 나왔어요. 킹크랩과 죽순, 어란, 조개를 넣은 해물 수프였습니다. 직관적으로 맛있는 거라자. 킹크랩 이제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입에 와구와구하면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요리였죠. 백종원 심사위원은 계절적인 감각이 확 돋보이는 메뉴네요. 먹으면서 막 와, 봄이다 이런 애라고 호평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공개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93점, 안성재 65점. 총점 158점으로 최고점 경신에 실패한 거예요. 28점이나 차이가 났죠. 요리괴물도 전 이렇게 점수 낮게 받을 줄 몰랐어요 라며 당황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설명했어요. 제가 점수를 좀 낮게 드렸어요. 낮게 드린 이유가 이런 수프를 만들 때에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제 입맛에는 조개 육수 맛이 제일 샜고 그러다 보니까 킹크랩의 단맛이 들어와야 되는데 킹크랩도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순을 먹어도 죽순 맛이 안 느껴지고 감칠맛과 짠맛이 주도해버리니까 밸런스가 확 깨져버려서. 그리고 덧붙였어요. 천국에 왔어. 원하는 재료가 다 있어. 좋은 재료를 다 때려 넣고 맛이 레이어가 쌓이면서 그게 점점 더 이렇게 맛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씹을 때마다 더 짜게 느껴지고 밸런스가 계속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많이 실망했어요. 요리괴물은 자존심 상했습니다. 점수가 너무 낮아서. 좀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짜증났죠. 빨리 두 번째도 빨리 보여주자라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후덕죽 셰프가 첫 번째 요리를 들고 나왔어요. 건해삼과 건제비즙을 사용한 광둥식 해삼 요리였습니다. 건해삼하고 건제비즙이 아주 고급 식자재거든요. 이게 귀빈들 접대를 많이 사용했던 요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삼 안에 제비즙을 채워넣고 밑에는 여러가지 야채를 잘게 썰어 모래알처럼 깔았어요. 깊은 바다 밑에서 자라는 해삼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위에는 캐비아를 곁들이고 시고 달큼한 어양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해삼의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 있으면서도 식감도 살아있고 또 그런 잡내도 안 나고 해삼이 가지고 있는 식감과 제비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이런 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 시켜주셨습니다 라고 극찬했어요. 후덕죽 셰프는 백종원 87점, 안성재 84점으로 총점 171점을 받아 최고점을 경신하고 1위가 됐습니다. 후덕죽 셰프는 내가 1등 됐구나.
이제 마음도 좋게는 가졌는데 분명히 또 누가 이제 나의 점수를 넘어가겠다. 이제 긴장을 좀 가졌었고 다음 것 또 해야 되겠네라고 했습니다. 요리괴물이 두 번째 요리로 차가운 새우 냉칼국수를 들고 나왔어요. 두 분 다 직관적인 맛이 첫 번째고 군더더기 없는 맛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걷어내고 더 심플하게 준비했었습니다. 새우를 물과 1대1로 갈아서 육수를 만들고 살짝 데친 새우와 토마토, 참나물 줄기를 곁들인 맑은 냉칼국수였죠. 이번에는 백종원 90점, 안성재 88점으로 총점 178점을 받아 최고점을 경신하고 1위가 됐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이게 사실 해물로 차가운 육수를 내기가 쉽진 않은데 그걸 시도한 걸 되게 높이 평가했고요. 시도한 만큼 또 완성도도 좋았고라고 했고, 안성재 심사위원도 토마토를 먹었을 때 토마토 식감이 이 국수와 온도와 또 다른 새우와 막 이런 것들이랑 식감도 맞고 맛도 나고 내가 어떤 디시를 만들고 어떻게 넣자라고 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호평했어요. 정호영 셰프가 첫 번째 요리로 렌콘 만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렌콘이 연근이에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요리를 배울 때 연근으로 이런 요리가 가능한가? 할 정도로 좀 신기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연근을 3분의 2는 갈고 3분의 1은 칼로 다져서 식감을 살렸어요. 밀가루를 넣어 약불에 프라이팬에 치대면 찰기가 생기고 그 안에 게살을 찐 거를 넣어 동그랗게 싸서 기름에 튀겼습니다. 그 위에는 안하고를 부드럽게 졸여서 올렸죠. 안성재 심사위원이 이 디시에서 약간 연근의 향이나 연근의 맛을 막 도드라지게 살리기가 저는 꽤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백종원 89점, 안성재 85점으로 총점 174점을 받아 최고점 경신에 실패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연근의 맛과 향을 잘 살리셨고 안하고랑 다 잘 어울렸어요. 근데 다시 안카케 베이스의 이런 디시들이 좀 반복적으로 쓰시는 맛이 이제 일식 베이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당연히 들어가는 맛이 돼 버리니까 좀 그냥 그런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라고 아쉬움을 표했어요. 임성근 셰프는 계속해서 요리를 올렸어요. 세 번째 요리 효종갱은 백종원 87점, 안성재 79점으로 총점 166점. 네 번째 요리 안창살 수삼 냉채는 백종원 83점, 안성재 70점으로 총점 153점을 받아 모두 최고점 경신에 실패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겨자가 너무 세가지고 이번 건간이 너무 세고 마늘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했고, 백종원 심사위원은 오늘 왜 이렇게 임 셰프님이 손이 거칠지?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뭔가 좀 너무 서둘러서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임성근 셰프는 절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네 번째까지는 저는 사실 점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식은 정말 다양한 요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요리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내가 준비한 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다 뒤집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셰프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요리는 마늘갈비구이와 개성나물이었어요. 저의 주특기인 마늘갈비구이를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갈비, 육고기 요리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에 이거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시간 배분을 한 거죠. 개성나물은 개성지방에서 먹던 무나물 요리인데 숙채로 볶아서 곶감의 천연 단맛을 살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늘과의 조화였습니다. 마늘을 참기름 넣고 살짝 볶으면 마늘의 아린 맛은 날아가고 마늘의 달콤한 맛이 싹 상승이 되거든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마늘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살짝 볶아가지고 단맛 살짝 끌어올린 게 갈비랑 먹을 때 정말 맛있네요 라고 했지만 백종원 91점, 안성재 82점으로 총점 173점을 받아 최고점 경신에 실패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제가 생각하는 이 경연대회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절묘함인 것 같아요. 딱 치고 들어가서 섬찟하게 되는 그 절묘함이 있었으면은 이게 뭐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포인트를 잘 못 느껴서라고 설명했어요. 임성근 셰프는 이게 173점이 나오니까 조금 서운하긴 해도 그래도 많은 걸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후덕죽 셰프의 두 번째 요리 전복 X오장 볶음은 백종원 88점, 안성재 83점으로 171점을 받아 최고점 경신에 실패했고, 선제스님의 두 번째 요리 우엉잡채와 더덕잣즙 무침도 173점으로 실패했습니다. 정호영 셰프의 두 번째 요리 금태구이와 노른자 우니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리가 끊임없이 들어오자 백종원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이야, 진짜 입이 호강하네. 안성재 심사위원은
입은 호강하는데 위는 지옥이에요 라고 했고, 우와, 요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네. 이게 천국이야, 지옥이야? 라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리를 한 번도 안 가져온 셰프가 2명 있었어요. 최강록 셰프와 술 빚는 윤주모였죠. 술 빚는 윤주모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점수 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내 것만 잘하면 되니까 뭐 하던 대로라며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했어요. 한식 셰프님들이 계시잖아요. 선제스님 사찰 음식 대가시고 진짜. 임성근 셰프님도 뭐 방가 음식, 궁중 음식 못하는 거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안 할 나만 보여드릴 수 있는 걸 하자. 그녀가 준비한 건 주모가 만든 분식 한 상이었습니다. 떡볶이, 감자전, 묵은지말이를 180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특히 떡은 팬트리에 없어서 맵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떡볶이는 하고 싶었는데 딱 팬트리를 보니까 떡이 없었어요. 맵쌀가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맵쌀가루랑 타피오카 전분이랑 치대 가지고 만들어보자. 가래떡 식감이 있는 떡을 직접 만들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렸죠. 양념장은 한식 고추장에 고춧가루 2가지, 쌀엿을 넣어 조미료 없이 만들었고, 디포리, 멸치,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우려 건고추를 넣어 매운맛을 살렸어요. 쌀떡이 양념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20분은 졸였다고 했습니다. 늘 먹는 그 떡볶이지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신경 써서 요리할 수 있는 것도 떡볶이구나 좀 이런 반전을. 술 빚는 윤주모의 분식이 심사대에 올라왔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이야 하나로 승부 보내라고 했죠. 점수가 공개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백종원 96점, 안성재 84점으로 총점 180점. 최고점을 경신하고 1위가 됐어요. 요리괴물이 탄식했고 다른 셰프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극찬했어요. 너무 이 조합이 좋았어요. 작전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해요. 아니, 떡을 직접 만들 생각을 한 건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승부사네. 정말 승부사예요. 근데 윤주모님은 매 라운드가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쫙 사람을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3가지가 계속. 만약에 제가 그 다음에 들어올 음식 없었으면 그거 아마 내가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상에서 평범할 수 있는 메뉴를 가지고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요리괴물은 1위 뺏겨서 짜증이 났습니다. 최고점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며 다시 도전했어요. 최강록 셰프는 끝까지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벨소리 한번 울릴 때마다 나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흔들리거든요. 눈치 보지 말자. 평생 눈치 보며 살았는데 내 페이스대로 가자. 180분 동안에 한 가지만 하자. 최강록 셰프가 준비하고 있는 건 무시듯이 찐 초밥이었어요. 초밥이 좋아서 음식업 쪽에 들어왔다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만들어진 오늘의 음식의 형태가 나의 인생이다. 제 나름의 초밥. 밥에 조린 우엉이 들어가고 그 위에 계란을 스크램블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익힌 것, 여러가지 조림과 구이를 올렸어요. 홍어에 조리고 생선들도 다 조금씩 간을 달리해서 조리고 트러플도 조리고 양송이, 표고 조리고 이왕 180분 하는 거 신나게 조려보자. 다 조려. 끝날 때까지. 플레이팅에만 20분을 썼다고 했습니다. 요리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 요리괴물과 최강록 셰프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요리괴물의 마지막 요리인 우유에 포치한 광어 요리가 심사됐어요. 백종원 92점, 안성재 82점으로 총점 174점을 받아 최고점 경신에 실패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좀 더 다른 생선이었으면 더 조화롭지 않았을까? 나머지 것들이 좀 잘 받쳐주지 못했고 라고 평가했어요. 요리괴물은 다음 미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운드 1개 하든 100개 하든 상관없는데 결승 가서 우승해야 됩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강록 셰프의 초밥이 심사됐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재료를 전부 다 따로 익히셨네요? 라고 물으니 최강록 셰프는 네, 다 맛이 달라. 다 따로 익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최강록 셰프가 주제넘지만 다시마 조린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이라고 말하자 안성재 심사위원이 왜 먹으라고 하는지 이렇게 주제넘게 먹으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무조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의 맛을 다 잡아주는 맞나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절대 주제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었어요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수 발표만 남았어요. 현재 최고점은 180점을 받은 술 빚는 윤주모.
최강록 셰프가 181점 이상을 받으면 1위가 바뀌고 180점 이하면 술 빚는 윤주모가 결승 직행입니다. 술 빚는 윤주모는 계속 위를 보면서 올라가는 상상을 하고 위로 가고 싶다라고 했고, 최강록 셰프는 조금만 빨리 시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느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쫄깃쫄깃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최강록님의 점수 공개해주세요. 과연 누가 가장 먼저 파이널행 티켓을 거머쥐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10일의 마지막에 점수 발표가 미뤄졌던 최강록 셰프의 무시듯이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95점, 안성재 90점으로 총점 185점. 최고점을 경신하고 무한요리 천국 최종 1위가 됐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일단 숟가락을 뜨기 힘들 정도로 너무 이뻤고 계속 두근두근거려요. 다음에는 어떤 걸 골라서 먹지? 다음에는 무엇과 무엇을 같이 섞어서 먹지? 즐겁고 계속 그 다음 맛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임팩트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약간 잊게 만드는? 술 빚는 윤주모는 아쉬워했어요.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으아. 너무 아쉽다. 5점. 안성재 셰프님한테 5점만 더 받을걸. 최강록 셰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움직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꾸 눈물이 나려 그래요.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감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온 의미를 좀 찾은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최강록 셰프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최후의 한 명이 돼야 생존의 의미가 있다. 천국 다음에는 험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 공개됐어요. 무한요리 지옥입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주재료로 제한시간 30분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해요. 30분마다 한 명의 탈락자가 발생하며 제한시간 내에 요리를 완성하지 못한 참가자도 탈락합니다. 최후의 1인이 나올 때까지 요리 대결은 무한 반복되죠.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모두가 놀랐어요. 땅에서 솟아오른 건 바로 당근이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설명했어요. 당근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언제나 반찬이고 언제나 사이드에 있고, 그렇지만 이 재료의 특성을 봤을 때는 그 단맛, 그리고 흙에서 나오는 그 흙의 향, 당근을 익혀놨을 때는 또 달라요. 고구마의 단맛과는 다른 정말 슬며시 나오는 단맛이 있어요. 매력적인 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리하는 분들한텐 되게 재미있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옥 같겠지만. 심사 기준도 공개됐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당근을 어떻게 살렸냐가 1번, 그 다음에 창의성 3번이 완성도. 맛은 기본인 거고 당연히. 왜냐하면 맛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첫 번째 당근 요리 대결이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종을 친 건 역시 임성근 셰프였습니다. 음식은 빠르게 스피디하게 해야지. 너무 조물딱거리면 음식의 맛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가 준비한 건 당근 잡채였어요. 당근하고 궁합이 잘 맞는 7가지의 재료를 섞어서 당근이 6, 부재료가 4 비율로 만들었죠. 선제스님은 당근 비빔국수와 당근 김치 주스를 준비했어요. 특별한 포인트는 당근에 간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근을 많이 먹기 위해서 당근 양만큼 국수를 해서 이제 간장에 비벼서 같이 이렇게 했죠. 주스는 당근을 백김치하고 같이 갈아서 만들었는데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당근을 먹으라고 했는데 주스가 너무 영양이 많으니까 먹으면 제가 쓰러져 잤거든요. 그래서 어른 스님이 주스에다가 간장 타먹고 김치 국물 섞어 먹어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당근 주스를 조금 먹으면 편안해졌거든요. 술 빚는 윤주모는 당근잎을 활용한 냉수제비를 만들었어요. 당근이 이렇게 올라올 때 잎이 막 푸릇푸릇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저건 쓰라고 주는 거다. 상태가 좋을 것이다. 구운 당근을 갈아서 반죽하고 당근잎을 올리브오일과 갈아 페스토 소스처럼 만들어 버무렸죠. 정호영 셰프는 당근 크림 고로케를 준비했어요. 베샤멜 소스를 만들었고요. 당근을 동그랗게 파서 익힌 거를 당근 간 거랑 옥수수랑 같이 넣었습니다. 바삭한 부분을 씹다 보면 달달한 당근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입니다. 요리괴물은 따뜻한 당근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당근을 저는 개인적으로 익히면은 되게 단맛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근을 튀긴 후 엔초비 버터랑 섞고 당근잼이랑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밑에 깔았어요. 생당근과 시트러스 계열 샬롯과 칠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덕죽 셰프는 당근으로 꼬마 당근 튀김을 만들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당근으로 당근을 만든다고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라며 궁금해했죠. 당근즙으로 반죽을 해서 팥당금을 넣고 당근 모양으로 빚어 튀긴 딤섬이었어요. 머리 부분에는 고수 뿌리를 끼워서 진짜 당근처럼 만들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진짜 당근 먹는 것 같네, 기분이. 당근 안 먹는 아이들도 재밌어 하겠는데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당근 요리 대결 결과 탈락자는 임성근 셰프였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설명했어요. 당근이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 당근이 좀 약해서 저희가 임성근 셰프님을 선택했습니다. 당근이 빠졌어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당근이 아니고 다른 재료여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처음에 저희가 정했던 심사 기준과는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성근 셰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름대로 한식을 표현하자고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식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흑백 요리사 하는 내내 좀 살아있는 걸 다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칼 놓을 때까지 끝까지 이제 좋은 한식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근 요리 대결이 바로 시작됐어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요리 괴물은 당근 두유찜과 스모키한 당근 타르타르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당근 요리가 당근의 달달한 맛을 부각시키는 요리였다면 이번에는 숯에다가 까맣게 될 때까지 구운 당근으로 타르타르를 만들었죠. 당근으로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호영 셰프는 일본식 당근 조림을 만들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당근만 조림을 하는 경우는 일식에서 또 없거든요. 단호박의 단맛도 좀 빌릴 겸 당근하고 단호박을 최대한 부드럽게 익혀줘요. 술 빚는 윤주모는 당근 김말이 튀김을 준비했고 당근 피레를 고추장 소스화시켜서 디핑 소스로 냈어요. 선재스님은 당근채전과 당근장아찌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전이라도 레시피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전을 하면 왜 밀가루 풀어갖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물 안 넣고 그냥 감자하고 감자채를 넣어서 같이. 물을 안 넣었기 때문에 당근의 단맛이 그대로 있죠. 후덕죽 셰프는 당근새우볼에 라미 소스를 곁들였어요. 당근은 이제 당도 자체가 단맛이 강하잖아요. 그것이 새우의 부드러움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당근즙을 소스에 혼합해서 매콤한 맛과 당근의 단맛을 매치시켰습니다. 두 번째 당근 요리 대결 결과 탈락자는 선재스님이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창의성이 그냥 너무 감자전 같은 변주만 준 거잖아요 라고 했고 안성재 심사위원도 창의성은 약해요. 이번 라운드에 라고 했어요. 선재스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땅히 끝까지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가장 많이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사찰 음식이었고 이렇게 해도 맛이 난다. 아, 이 맛이구나 이렇게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음식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한편으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세 번째 당근 요리 대결이 시작됐어요. 정호영 셰프는 당근 가츠 샌드를 만들었어요. 당근을 반죽하고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준 다음에 이제 일식에서 가츠산도 먹는 것처럼 당근산도를 만든 겁니다. 고기의 질감처럼 겉바속촉의 느낌을 살릴 수 있거든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맛있는 가츠산도네. 당근가츠예요 라고 그냥 팔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했어요. 요리 괴물은 홈런볼 스타일의 당근튀김을 준비했어요. 큐민이랑 생당근을 안에 넣고 커리 파우더 섞어서 디핑 소스를 만들었죠. 술 빚는 윤주모는 스페니시 토르티아를 당근으로 시도했어요. 원래 감자가 들어가거든요. 당근으로 한번 해봤죠. 여기까지 온 이상 제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 후덕죽 셰프는 깐풍 당근을 만들었어요. 깐풍 소스는 이제 시큼한 맛을 딱 씹으면서 안에는 당근이 이제 단맛이 딱 나오니까. 안성재 심사위원이 깐풍 소스 맛도 나지만 당근의 향도 살아있어서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당근 요리 대결 결과 탈락자는 술 빚는 윤주모였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당근을 많이 넣은 달걀 부침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시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술 빚는 윤주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존이 있었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1라운드 대전 때 알아봐 주신 안성재 셰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정석대로 길을 걸어온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알아봐 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살아가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더 기대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당근 요리 대결, 이제 3명만 남았어요. 요리 괴물은 당근 수프를 준비했어요.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진 않았고요. 시트러스 계열이랑 당근이랑 굉장히 괜찮아요. 사프란이 포인트였고 오렌지 세그먼트와 포치한 새우, 익힌 당근, 딜, 라임 주스로 마무리했습니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당근으로 30분 만에 하는 요리의 퀄리티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아마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덕죽 셰프는 당근 짜장을 만들었어요. 당근을 채칼로 면처럼 썰어서 국수로 만든 거였죠. 당근은 했을 때는 짜장 소스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국수 모양으로 이제 길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짜장 소스도 길게 잘라야 되겠다. 육술 스타일로 고기를 채 썰고 미소된장을 혼합해서 소스를 만들었어요.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당근의 식감이 면과 그렇게 막 멀지 않아요. 근데 당근이라 그래서 이게 어울릴까 했는데 짜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당근의 익힘이 면처럼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근의 이 단맛이 싹 올라오니까 춘장의 짠맛 싹 눌러주고 자꾸 손이 가는데요. 당근으로 면치기 할 걸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당근 짜장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라며 놀라워했어요. 정호영 셰프는 당근 타마고야키, 즉 당근 달걀말이를 만들었어요. 당근을 채 썰어서 소금하고 후추간만 해서 볶아내요. 식빵을 얇게 밀어서 동그랗게 말아서 만들었어요. 일본식 계란말이 스타일로 재해석을 한 거죠. 네 번째 당근 요리 대결 결과 탈락자는 정호영 셰프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후덕죽 셰프의 당근 짜장에 감탄했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이 탁 맞추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았어요, 사실. 이건 얼만큼 찌느냐가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살짝 오버가 됐으면은 먹었을 때 끊기면서 약간 뭐야? 좀 언더면은 너무 아삭해. 근데 정확하게 쪄내니까 면치기가 가능한 거예요 라고 극찬했습니다. 정호영 셰프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짜릿하고 재밌는 서바이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흥미롭게 매일 밤 꿈에 나타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본 요리를 마음껏 선보인 것 같아서 후회 없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톱사잖아요. 아쉽지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원하게 생맥주 한잔하고 푹 자고 싶습니다. 아, 최강록 만날 수 있었는데 아쉽네. 강로가 우승해라. 라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당근 요리 대결, 요리괴물과 후덕죽 셰프의 맞대결이에요. 승자가 결승에서 최강록 셰프와 대결하게 됩니다. 최강록 셰프가 말했어요. 요리괴물님은 이름부터 너무 무섭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백백 요리사도 좋지 않을까? 후덕죽 셰프는 평생 동안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요리가 역시 이제 끝도 한이 없다는 걸 봅니다. 할수록 이제 자꾸 새로운 요리가 나오니까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요리괴물은 후 셰프님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시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한 번만 넘으면 결승 가니까 후 셰프님 죄송하지만 열심히 제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라고 각오를 밝혔죠. 후덕죽 셰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친구 또 아버지 나이뻘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것이 이제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고 아들이고 없다. 그래, 한번 또 해보자. 어디까지 가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어요. 후덕죽 셰프는 어양당근을 만들었어요. 당근 안쪽에 다진 새우를 끼워 넣어 찜통에 쪄서 꽃같이 나비같이 만든 요리였죠. 어양 소스를 곁들였는데 당근의 단맛에 맞게 일부러 연하게 만들었어요. 요리괴물은 당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제가 좀 당이 떨어져서 먹고 싶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브리오슈를 당근 시럽에 적시고 리코타 치즈와 요거트, 라임 제스트를 섞은 크림 베이스를 레이어로 쌓았어요. 오렌지가 들어간 당근 전과와 생강채 튀김을 얹어 마무리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이 당근을 과일같이 만들었어요. 당근을 전과로 만들었어요. 시럽에다가 졸이면서 약간 한식처럼. 당근인지 과일인지 이거를 조금 트릭을 준 것 같아요. 당근의 향긋하고 달콤한 맛을 극대화시킨 거죠라고 평가했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본인이 당이 떨어져서 단 게 먹고 싶었다? 계산하고 했다면 정말 괴물이에요. 심사위원도 똑같거든요. 나도 당 떨어졌었는데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당이 내 입에 들어간 거예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셰프의 능력이에요. 이 시간에 이걸 내면은 더 좋아하겠다. 손님들이 순서만 바꿔도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후덕죽 셰프의 당근 소양에 대해서도 극찬이 이어졌어요. 안성재 심사위원이 먹었는데 맛있는 거예요. 새우의 양과 소스와 거기에 있는 브로콜리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당근에 맞췄어요. 너무나도 당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라고 했고, 백종원 심사위원도 어양소스의 매력을 느끼면서 당근의 단맛과 새우의 단맛이 참 조화롭게. 어양소스가 원래 새콤달콤하고 매콤해 갖고 당근 맛을 확 잡을 뻔했는데 일부러 연하게 하셔갖고 당근 맛이 확 살아있네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협의가 이어졌어요. 백종원 심사위원이 둘 다 너무 잘 쓴 거예요.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동등했어요. 와, 두 분 되게 잘하셨다. 이걸 어떻게 고르지? 라고 했고, 안성재 심사위원도 후 셰프님도 일단 당근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성질을 확실히 살리셨고, 엄청 잘 쓰셨어요. 와.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당근 케이크는 나도 처음엔 물기도 있고 그래서 당근 푸딩인가 그랬거든. 근데 떠서 먹고 깜짝 놀랐네라고 했습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이거 둘 다 완벽한데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렵네라며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발표 전 두 분에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요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번 무한요리지옥 최종 생존자는 과연 누가 결승해서 최강록 셰프와 맞붙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